계속해서 이어지는 나의 잡잡소리.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결론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최종은 미래에는 텔레파시로 소통할 거라 나는 믿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상의 질서를 전부 해석한 거겠죠? 그리고 그 지식의 경계에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봤자, 천재가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봤자 그냥 반복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긴 해요. 저도 진짜 한 바퀴 돌면 360도 돌면 또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 더하면 0이 되는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는 좀 텔레파시로 진화를 하자. 약간 텔레파시라는 건 0인데 0이 여러 개가 된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니체의 영원 핵이랑 시지프스 신화의 그런 반복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열심히 1을 가고 싶어 하고 결국 1로 가면 0이야, 0.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제 진리가 가신데 그게 망각된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와닿는 거지. 그때 알았던 거랑 지금 아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인간 계층도를 그렸을 때 그 하층은 정답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상층도 정답을 모른다고 했는데 둘 다 정답을 모르는 거지만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지식의 경계까지 쫙 나아갔냐라는 거고 그뿐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라미드에 있는 중간층만 0인이 1인이 싸우고 있는 거고 모조는 0도 1도 아닌 상태겠죠? 0에서 1을 향해 가고 있거나 1에서 0을 향해 가고 있거나 1에서 0을 향해 간다는 게 좀 웃기다. 0에서 1을 향해 가는 거랑 1에서 0을 향해 가는 거랑 똑같을걸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서 이해하려고 이해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나 이해되는 것에서 이해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나 그거를 미묘하게 구분하는 눈이 텔레파시라고 생각은 들기는 든다. 근데 나도 아직은 모르겠다. 좀 그런 허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는 미래에는 텔레파시로 소통할 거라 믿는다. 그거였고 그 텔레파시는 쓸 수 있으면 우리는 0에서 1로 가는 거랑 1에서 0으로 가는 거랑 조금 더 어떻게 구조화해서 구분해내는 그런 경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진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지금으로서 우린 항상 0에서 1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 나온 거지 1에서 다시 0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해체주의는 아니다. 그런 거의 두 번째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우리가 1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1에 다다랐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0에서 1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구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나. 계급 문제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실제적인 세계가 있는데 현실도 아닙니다. 그냥 세계죠, 세계. 세계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있고 인식 밖을 넘어서는 것도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런 세계의 어떤 일부를 인식한 게 상상의 질서잖아요. 이게 허구가 되는 이유는 이게 세계의 일부이기만 한데 우리가 이걸 세계 전체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무지개론 있잖아요. 얘는 스펙트럼인데 우리는 7가지 색으로 분절해가지고 무지개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똑같은 무지개에 대해서. 무지개는 분절되기도 하고 스펙트럼이기도 하고 그 이상이기도 하겠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약간 오만한 거죠. 우리가 인식한 세계가 세계의 전부인 줄 아는 그 오만함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한 것에서 계속 이해해 나가고 있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1에서 자꾸 1로 가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고인물이 썩듯이. 근데 거기서 이제 천재들은 요거죠. 이제 0에서 1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약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1에서 0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물질화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차잖아요. 어차피 이 정보는 퍼뜨려져야 저도 즐겁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누구나 알게 될 정보니까 와 이거를 되게 막 돈 받고 판다? 나는 그거 진짜 좀 허접하다. 아 그래서 유튜버 강의팔이 돼 보면 좀 처음부터 약간 그러니까 그 내용이 허접한지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돈을 받고 팔 수는 있지만 그 돈을 받고 파는 게 좀 다른 가치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돈을 받고 판다 이러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좀 근데 돈을 받고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경쟁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경쟁 체계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경쟁 체계에서 내가 우월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팔린다는 거는 전부 다 시간차 공격인 거잖아요. 너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빨리 시간차로 이걸 빨리 안다라는 건데 이렇게 쉽게 돈으로 사서 알 수 있으면 내가 곧 있으면 모두가 알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모두가 알게 될 건데 좀 기다리지. 그 사이에 그 쥐꼬리만한 단기 이익 내려고 먼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인드도 나는 좀 그래서 약간 저는 곡성이 약간 일반인들에 대한 믿음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곡성이요, 곡성. 지금 영화 판매가 되게 유명한데 곡성이 그런 사람의 어떤 믿음 양태를 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구조화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 곡성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자기는 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했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팔자 꼰 건 자기 자신인 걸 자기만 모르죠. 그런 게 어리석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나? 거기 곡성에 나오는 그 아빠는 딸의 아빠는 죄가 없나? 언제까지 그 미끼를 던진 악신만 죄라고 하면서 거품 물 거예요. 악신이 미끼를 던진 것도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죄는 없냐는 거예요. 지금 자청 사태에 대해서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곡성 영화가 최고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스릴러로만 생각하지 그게 자기 자신의 비극이라는 거는 별로 못 들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리뷰를 본 적도 없고. 음. 그리고 저는 그런 리뷰를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게 굳이 그걸 알려서 뭐 하겠어요. 알린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죠. 모르겠어요. 거기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떻게 알 바예요? 저의 거기에 어떤 이상한 우월감이나 복잡한 악성이 들어있을지는 저도 애매하네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서 결정하고 책임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응.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저도 이걸 막 알릴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짠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니까. 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냥 읽어야겠다. 이게 저도 뭐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의 질서는 뭘로 만들어졌냐라는 건데 되게 그러면 상상의 질서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1이라고 1에서 1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되게 얼기설기 이루어진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굳혀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답이 없잖아. 응.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라캉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현실계가 언어를 배제한다. 우리가 그냥 짓거리면서 향락을 느낄 뿐이라는 거죠. 생에는 의미가 없다고요. 정답이 안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냥 향락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상상의 질서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의 향락에 그냥 향락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의 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상의 질서에 목을 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라칸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그냥 껍데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껍데기 같은 외관에 엄청 집착하는 것. 그거를 고치지 않는 게 일반인이고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웠고 그게 우리가 세계에서 곡성의 아빠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긴데 그래서 제가 보면 뽑아낼 얘기는 뭐냐면 어... 그 상상의 질서와 허구라는 거잖아요. 허구는 두 가지거든. 허구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두 가지거든요. 효과가 두 가지라는 거죠. 왜냐면 그 효과는 환상이란 증상이라는 거죠. 이 상상의 질서의 허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 것의 효과는 두 가지라는 건데 환상이랑 증상인 거죠. 환상은 내가 우연적으로 지식화한 것을 정답이라고 심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증상은 환상이 흔들릴 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게 정답이 아닌 게 드러날 때, 그러니까 환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거죠. 그 환상이 없다면 증상이 없을 거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없는데 믿음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뭐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랑 증상은 같이 가는데 우리 이거 두 개는 결국에 허구라는 거죠. 허구. 그거를 라칸가 묶어서 생토움이라고 했던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이제 만나는 어떤 세계의 일부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할까라고 하면 저는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밖에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했다는 거고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냈으면 이 모든 걸 깨끗하게 알 건데 우리가 의미를 배우잖아요.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환상이나 증상은 되게 비슷하다고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학습했지 자기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진 않았잖아요.
물론 저는 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봤자 기존 사회랑 별로 다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이론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본다면 다른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상상의 질서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상이나 증상은 비슷한 틀을 띌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게 그러면 환상이나 증상의 어떤 양극단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에 의해서 환상과 증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양극단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는 일반 사람들이 결코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실만이 사회를 예측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식이 오른다는 정보가 퍼지니까 진짜 주식이 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죠. 기득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중들이 규격화된다는 걸 기득권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이 뭐 나향욱의 얘기를 들진 않겠어요. 근데 대중이 좀 개돼지 같은 측면이 있다라는 건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가 개돼지가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반대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그게 계급 차이잖아요. 어떤 인간의 눈에 개돼지처럼 대중이 읽히는 면이 있고 읽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계급의 발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있는 계급 애가 왜 그런 식의 생각을 고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했는지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위험하다. 왜냐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 전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캉의 이론은 나왔고 라캉의 이론을 그나마 좀 흡수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라고 명령해야만 자유로워질 거라는 거죠. 학습하고 배워서 하지 스스로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명령을 해야 할까? 라는 문제인 거죠. 강의를 팔아야 되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상적일 텐데 개돼지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보다는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을 개발해내면 제가 인류에 도움이 되겠죠. 개돼지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방법과 또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기득권들이 그래서 개돼지들한테 명령하려고 할 때 그거는 좀 막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럼 네가 이 개돼지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락한 학파인 너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 또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난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옳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스스로 깨닫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그 어떤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